혼나어린의 끝티처입니다. 네, 지난 영상과 이어서 이제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 유형 네 번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문장 구사가 굉장히 또래 아이들과 다른 경우, 그러니까 문장을 아주 짧게 얘기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용하는 어휘의 개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 아이들은 원인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제 언어 수준이 조금 또래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아이들이 내성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 유형에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탐색하고 지켜보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대답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이해도가 낮은 아이들은 집중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거를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수준에 맞는 대화로 아이들하고 익숙하게 해서 이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가정 연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동화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같아요. 대부분 같은데 뭐냐면 가정에서 관심도가 좀 낮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없거나,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거의 다 여기에 속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문장을 짧게만 말해요. 문장을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짧게밖에 얘기를 못하고 어떤 모델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유치원에서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적으로 자극이 부족한 아이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항상 어린이집에만 맡겨지고 집에 가면 잠자고 유치원에 다시 오고 어린이집에 다시 오고 약간 이런 경우. 이런 아이들이 소극적이다 보면 이런 게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관계도 조금 다르잖아요. 부모님한테 느끼는 내 감정과 이제 원에서 느끼는 감정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부모님의 품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감싸주고 경청으로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가볍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러는 편인데 성향이 워낙에 이렇게 어른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려고 해도 좀 그런 게 걸리긴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이 너한테 정말 아무런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심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뭐든 수용해줘야 돼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말을 하거든요. 절대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비누 거품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 그거 잘 들어주고, 그 아이가 혹시 말을 정말 안 하던 아이인데 어떤 단어를 하나라도 던졌다면 선생님이 그냥 그 단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문장으로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받아서 이제 문장을 구사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하고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게 되신다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해주실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돼요? 얘네가 수준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보다는 처음에 단답형과 뭐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섞어가면서 부모님이 해주실 것을 이제 부탁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하고 막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만 하지 말고 놀이도 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 어떤 뭐 게임이나 그런 거를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블럭놀이를 하면은 이거는 뭘 만든 거야? 뭐 아이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거는 뭐 집이에요 하면 확장된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집? 근데 누구 집일까? 여기에는 어떤 곳이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그냥 놀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정에서 많이 가져주실 게 좋고, 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혼자 있다면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친구를 약간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교사는 어려워하는데, 어른은 어려워하는데 친구는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친구랑은 대화를 조금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들과 제가 얘기할 때는 저도 조금 쉽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고 짧게. 만약에 주말 지내고 왔다 그러면 막 안아주면서 선생님 누구 너무 보고 싶었는데 누구도 선생님 보고 싶었어? 하면 단답형이죠. 네,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어제 뭐 했어, 집에서? 약간 조금 한 단계 어려운 질문. 그럼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냥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놀았어? 어떤 놀이 하면서 놀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 수준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트는 연습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도를 하는 편이고, 이제 제가 대충 언어 발달이 느린 유형을 4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아마 더 많은 유형의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를 이야기해 드렸고, 선생님들도 뭐 좋은 지도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보고 아마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고민되시는 아이의 유형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제가 맡은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맡아본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과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선생님들. 안녕!